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렉스 김복자입니다. 어느새 꽉 찼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뭐가 제일 먼저 보이시나요? 하늘, 해, 태양, 철창. 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다 생각이 다 다르고,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주 예수가 감옥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도화지를 갖다 줬더니 어떤 사람은 이게 철창을 먼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멀리에 있는 아름다운 태양을 그렸어요. 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각기 다른 그림을 그렸죠. 예. 이렇게 철창을 먼저 그린 사람은 자신이 이미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 갇혀 있는 나를 그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갇혀 있지만 멀리에 내 눈에는 태양이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하늘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밖에 아름다운 하늘과 태양을 그렸습니다. 예. 보이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기에서 태양과 아름다운 하늘을 그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대요. 네. 최근에 그 TV에서 손흥민 아죠? 네. 손흥민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무원료 난성대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멀리 보지 못하면 크게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면 바로 눈앞에 내 코앞만 보면 크게 무슨 소리예요? 네, 크게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오늘 여러분들은 네, 분명히 크게 큰 꿈과 확고한 꿈을 가지고 여기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우리는 언제나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뭔가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선택을 하셨죠? 예, 여기에 올까 말까? 저를 또 이쁜 강사님이 온다고 하는데 보러 갈까 말까 망설였을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갈래 길에서 이렇게 망설이기도 하죠. 또 살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역경에 처해 있을 때도 있고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벽에 가로막혀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마다 다 또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뭔가를 이룰 꿈과 희망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역경을 극복할 또 역경 지수가 낮은 사람은 처해지는 어떤 그 역경이 두려워서 현실 안주하고 많은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틀린 거는 아니죠. 이쪽 길로 가나 저쪽 길로 가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나의 선택과 방향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오신 거 분명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도전할 거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이룰 거라 생각해서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죠?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 저의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었었는데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을 것 같으세요? 네,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 꿈이었었으니까 예, 살아가면서 이제 뭐 어쨌든 취업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사는데 꿈이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내 꿈을 이룰 만한 어떤 환경이 되지 않아서 잠시 접었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다시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아이들 또 적성에 맞는 뭔가를 또 학원도 보내고 하면서 저의 그 가슴 속에 이루지 못한 꿈이 꿈틀꿈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꿈이 있었지. 예. 현실 안주하지 말고 나도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해보자 하고서 다시 학교를 또 다니고 수많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예. 자격증 되게 많지요.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 자격증 부자예요. 이만한 두꺼운 파일에 하나 가득 있어요. 예. 다 찍지 못해서 저것만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뭔가를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나의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 나의 또 프로필을 좀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격증 도전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몇 개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많은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를 해서 이루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꿈을. 예.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외래 교수로 또 강의를 하고 그리고 여가 포럼 강사로 이 유산화 직전까지 제가 일을 했으니까 어때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제 꿈은 이루어졌죠? 네,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 소리도 듣고 교수님 소리도 듣고 강사님 소리도 들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 제 여가 포럼이라는 저 직업을 잘 들어보지 못했죠. 예.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여가 시간은 남은 시간이잖아요. 노인들의 여가는 그냥 여가 시간이 아니라 무료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을 좀 더 행복하고 좀 이렇게 행복한 시간, 재미있는 시간, 유익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그거를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격 강좌를 또 열기도 하고, 예.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 때마침 노령 인구들이 막 늘어가면서 저 같은 사람이 엄청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냥 초창기 처음 시작하는 초발주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바빴겠죠. 예.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강의를 하다가 휘청하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저에게 그런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서 건강의 적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강사가 강의를 하지 못하면 1시간 강의를 해서 2시간 강의를 해서 페이를 받는 강사가 강의를 못해요. 수입이 없죠. 왜?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뭔가에 막 상실감도 느껴지고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올까? 정말로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어떡하지? 하고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냐면 제 친구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때는 제 친구가 구세주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얘가 뭐 물건 하나 팔러 왔나? 예. 보험하는 친구가 오면 또 쟤 또 나한테 보험 또 팔라나 보다. 예. 근데 저는 그때 저에게 왔던 어떤 친구들도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보험도 하나 그냥 들어주고 뭐 화장품 세일을 한다, 화장품 사주고, 책 세일한다, 책 사주고, 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제가 힘든 그 타이밍에 친구가 짠하고 나타났는데 저에게 유산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유산화를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이 유산화를 바로 시작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먹었는데 제품은 너무너무 좋아요. 제품이 좋으니까 이제 에너지가 나니까 그래 다시 한번 일을 열심히 해보자 하고 다시 제가 현실에 안주해서 제 하던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하던 일에는 제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예, 유산화가 안 들렸어요. 예,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했죠, 유산화를 저는. 예,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50대예요. 50대. 여기 50대 계신가요? 저는 40대 중반에 유산화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에 유산화를 만났는데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돼버렸네요. 예, 8년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 가장이 50대인데 일을 다 잊고 직장이 없고 이력서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야. 돈이 한참 들어가야 돼. 그냥 상상만 해도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다 제가 50대니까 만나면 거의 50대 뭐 이제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래전부터 했던 모임들이 있는데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퇴직 이야기하고 뭐 아이들의 뭐 결혼 시집 장가를 갔느냐, 손주를 봤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제 정년퇴직이 뭐 2년 남았다, 3년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는 가서 그 후에 뭔가에 대비를 했냐, 이렇게 하면 뭐 연금 나오고, 뭐 퇴직금 나오고, 그리고 그 얼마 정도 되느냐, 뭐 연금이 한 250, 그리고 또 보험으로 들어놨던 연금 또 얼마, 이렇게 이제 계산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난 애한테 탁탁 짚어줬어요. 그래, 그러면은 남편의 연금으로 뭐 공무원이니까 뭐 한 200 얼마. 그리고 근데 연금 얘기했어요. 요즘 이제 연금 2023, 37년, 57년 되면은 다 고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처음 제가 40대 중반에 같이 하자고 했던 그 친구들이 갸우뚱거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50대에 이력서를 쓰는 아빠들. 한 가지의 일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다시 또 새로운 일을 찾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또 M잡러가 되는 거예요. N잡러라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N잡러가 되느냐? 왜 내가 부업을 해야 되느냐? 부족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부업자 수를 이렇게 보니까 2020년과 2023년 통계예요. 예. 3년 만에 29%가 저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일로만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시대를 내가 좀 빨리 읽어야 돼요. 시대를. 그래서 트렌드를 알려면 책을 읽어라.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제가 처음에 유산화로 제가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친구가 저한테 어떤 책을 줬느냐면 파이프라인 오화라는 책을 줬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뛰어서 일을 해야만 수입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권리소득, 쏙지만 틀면 물이 나올 돈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소득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요 이런 책들은요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 지금 한국 사회의 흐름을 얘기를 해주는 책들이고, 그리고 시작의 기술. 더 이상 멈춰있지 말라. 이불을 박차고 나와라. 어떻게 시작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오고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지금 당신의 모습으로는 내가 성공할 수도 없고 미래의 어떤 대안을 내가 마련하지도 못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나를 좀 바꿔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한 성공의 8단계라는 책도 있고, 이번 생은 M잡러 이렇게도 살아도 되는지 챗 GPT 요즘에 많이 그냥 이렇게 내가 기어들어서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책들을 막 뒤져봐야 돼요. 부의 속성.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 부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돈을 벌까? 돈의 미래 트렌드 코리아 24.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 책은 벌써 한 3년 전에 나왔던 제가 찾던 책들이거든요. 이런 책들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가 이런 걸 하라 하지 마라 뭔가를 얘기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 책을 꼭 한 번쯤은 좀 읽어봐라. 요즘에 경제 서적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내가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책들을 내가 읽지 않으면 내가 시대의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가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언택트 산업의 무인화 시대의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 이거는 지금 변화된 이런 시대의 하나의 신조어들이에요. 생겨난 어떤 단어들. 자,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이 시장은요, 이 시장은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장. 여러분들이 생각한 막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돈이 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시장이에요. 글로벌 211조 원 대한민국 5점이죠. 성장하는 회원 직접 판매 시장. 이 시장에서 돈이 되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자, 불안한 미래,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전 세계의 돈은 E와 S, B와 I 분면에서 다 흐른대. 현금 흐름 4분면에서 E와 S 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그다음에 B와 I는 사업가고 투자가예요. 저희 가족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어요. 며느리도 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다들 E와 S, B 분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I 분면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노동수입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 남편은 사업가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조를 하는 회사라서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요즘에 좀 힘들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리 수익을 받는 시간 초월 수익, 시스템이 곧 돈이 되는 수익, 이 회사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8년 전에 이 회사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이 권리 수익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를 몰라요. 예. 노동 수입은 그냥 급여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인과 전문 종사자, 개인 사업자. 예. 저희 가족의 4명 중에서 3명은 다 급여 소득이에요. 저만 시스템 소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예. 저의 인생 곡선을 한번 쭉 그려봤습니다. 제가 46세 유산아를 만났어요. 46 전까지 제가 했던 일입니다. 예.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또 이제 결혼하고 꽃가게도 하고 보험도 하고 포장마차도 했고요. 정수기 코디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공부를 하자. 꿈을 이루자 해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수없이 많은 자격증도 가고 여가 포럼 강사도 하고 대학교에서도 강사를 하고 이 시간이 25년 걸렸어요. 25년. 네.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딱 시작하면서 지난 날을 쭉 되돌아다 보니까 크게 남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인생에 많은 경험들은 했어요. 그 많은 경험들이 또 결코 헛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때 부딪히고 경험하고 배우고 했던 것들을 유산화 8년 하면서 다 써먹고 있더라고요. 다 써먹고 있어요. 너무나 또 값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40 중반에 만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 저 25년과 유산화 8년은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제가 건강의 적신호를 받았잖아요. 유산화로 인해서 건강하고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가족들의 또 내 개인적으로 행복 지수도 항상 업이더라고요. 유산하기 전에는 너 행복 지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10이라면 한 4, 5, 그나마 높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너의 행복 지수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감하게 1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앞으로도 유산화는 쭉 갈 거고요. 유산화는 평생 소득을 하는. 네. 그리고 상속도 가능하잖아요. 네. 저희 여러분들도 인생 곡선을 쭉 한번 그려보세요. 유산화를 만난 그 이후에 그 인생 곡선은 정말로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저 보세요. 제가 46년 유산화를 하기 전과 후 완전한 노동 수익과 권리 수익인 거죠. 예. 이거를 노동 수익과 권리 소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제가 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그런 비즈니스를 얘기를 합니다. 예. 연결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 아침에 화장품 쓰고 또 뭐 영양제 먹고 샴푸 쓰고 컨디셔너도 쓰고 다 하셨죠. 다 쓰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는 유산화 제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산화 제품으로 바꿔 쓰면서 너무 좋으니까 주변의 친구들한테 모임에 가서 내가 쓴 걸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쓴 거 너무 좋은데 너도 한번 바꿔 써봐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는 그 사람의 선택. 하지만 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연결해서 그 사람이 쓴다. 나를 통해서 샴푸를 하나 써요. 나를 통해서 영양제를 하나 먹어요. 그러면 저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 무자격, 자격이 없어요. 제가 전직에 그 일은 수많은 자격증을 땄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계속 따고 프로필을 좀 화려하게 갖춰야지 다른 데서 불러줘요. 안 그러면 안 불러줘요. 예. 그리고 강의를 못한다? 가감없이 그 다음에는 안 불러줘요. 예. 자격이 필요 없어요. 이 일은. 네, 자격증도 필요 없고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내 건강,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부업도 가능합니다.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누리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노동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럼 이런 회사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조건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탄탄한 회사를 선택을 하느냐, 예.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오래된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오랫동안 성장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예. 그리고 탁월한 제품, 어디서나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정말로 탁월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인지, 나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지, 예, 그런 탁월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인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열심히 한 만큼 충분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가 지불이 가능한 그런 수익을 주는 그런 회사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공 조건 3가지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산화라는 회사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유산화, 그리스어하고 라틴어의 합성어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에도 정말로 진실하고 진정한 오로지 건강만을 위하는 회사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이 회사를 설립했어요. 미생물학및 면역학 박사. 사람의 세포를 연구를 해서 이 세포가한테 어떠한 영향을 줘야지 인간이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박사입니다. 자,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그리고 글로벌 ESG 인권경영의 동시로 선정을 해서 2관왕을 받은 그런 회사. 좀 자부심 뿜뿜하셔도 돼요. 예. 코리아지사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여러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초대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래요. 예. 제가 이런 회사를 이렇게 다닌다.
제조 시설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갔다 와봤어? 얘기를 합니다. 네, 다녀와봤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저 혼자 갔습니다. 예. 여러분들 처음에는 혼자 하시죠. 예. 오늘 오신 분들도 내가 이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저 혼자 했습니다. 미국의 컨벤션에 스폰서님 쫄랑쫄랑 따라서 혼자 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12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번에 작년에는 이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 예. 신기하죠? 처음에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냥 회사를 갔는데 회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회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가? 정말로 이게 그림으로 봤던 그런 회사인가? 막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회사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쭉 이렇게 다 둘러봤습니다. 직접 안에까지 다 다녀봤죠. 예. 연구진들도 만나보고 어떻게 제조가 되고 어떻게 물류센터가 다 갖춰져 있는지 컨벤션에 저의 딸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예. 딸이 가기 전에는 뭐 그렇고 그런 회사겠지. 그냥 미국 간다니까 미국 여행 가야지 갔다가 그 다음번에 갔다 와서 자기 친구들한테 하이버지도 소개를 하고 뭐 마그넷 갈디도 소개를 하고 오메가도 소개를 하고 직접 가서 본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인하우스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 저런 제조시설에서 직접 다 제조를 하고 있는지 보면은 제가 타 회사들 이렇게 보면은 직접 다 자기네 회사에서 다 제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봐줘요. 케이스 뒤에 이게 뭐가 써져 있는지 정말로 한국에서 제조를 했는지 미국에서 제조를 했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봤는데 미국에서 제조를 했다면서 자기 회사에서 제조를 했다면서 제조사는 달라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유산화는 이미 유산화라는 회사 이름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속이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아요. 원산지나 판매사가 일치하는지를 꼭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헬스케어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조건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려면 되게 까다로운 어떤 절차, 까다로운 조건들, 까다로운 등급을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 회사나 그냥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 큰 회사, 탄탄한 회사라는 거예요. 이런 큰 회사, 탄탄한 회사 이왕이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돈을 벌면 좋겠잖아요. 국내에 보면은 이 많은 이런 회사들도 탄탄한 회사들이 다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한국 직접 판매 회원사예요. 보면은 직접 판매 공개조합이 50개, 특수 판매 67개, 미등록 폼지에 불법에 3,200개 회사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이걸로 돈 좀 벌어보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재가 된 50개 회사가 나를 두드리는 확률이 클까요? 저렇게 3,000개가 넘는 회사가 나를 두드리는 확률이 클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거예요. 선택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선택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스폰서님들께 여러분들을 소개한 그런 리더님들께 감사하다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의 제527호로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회사. 이 번호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등재된 직접 회원사에 가입된 후로부터 단 한 번도 회사가 어긋난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소비자 고발을 했어. 소비자 고발센터 고발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빨리빨리 그런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소비자 고발 건수가 작은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다 그러면은 탈락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락되지 않았다는 거. 예.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지속 성장할 5개의 회사로 선정이 된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 오브렌 버핏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투자의 기재예요. 투자의 기재인데 이 워렌 버핏이 향후 오랫동안 성장할 회사, 오랫동안 남을 회사를 5개사를 지목을 했어요. 거기에 유산화도 있습니다. 5개 회사 중에서. 2011년도에 포브스 잡지에 등재된 그런 기사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유산화는 탄탄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렌 버핏은 아마도 투자의 기재 또 뭐 완전히 이렇게 점을 잘 치는 점쟁이인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워렌 버핏은 전 세계에 가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떤 회사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 워렌 버핏이 점주해줬잖아요. 유산화가 오래도록 성장할 회사, 오래도록 갈 회사라는 거. 예. 그리고 글로벌 회사입니다. 31년간 25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31년 하면 저는 저희 아들 나이가 생각이 나요. 예, 딱 전복이 돼요. 31년이에요, 31년. 31살. 예. 그러면 제가 아들을 잉태하는 순간에 유산화 회사가 개업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정말로 키우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 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다 거친 회사. 예. 그래서 지금 31년간 탄탄하게 가고 있는 그런 회사, 글로벌 회사. 거기도 처음에 하나의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5개국에 진출한 그런 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로벌 회사예요. 글로벌 사업인 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이 회사를 선택을 했을 때 성공 조건에 꼭 부합한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 알죠? 저는 여기서 인도랑 중국의 인구를 저는 중국이 제일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사람 평생 이렇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 중에서 인도 인구 14억. 인도는 최근에 진출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글로벌 회사잖아요. 글로벌 회사. 전 세계 어디를 가서든지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떤 사람의 어느 나라의 인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는 그 사람을 가입해서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회사, 글로벌 사업은 아주 중요해요. 예.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중국 팀 유산화. 중국의 중앙정부에서도 국가대표 영양제 인정하는 그런 제품, 유산화 제품입니다. 자, 유산화는 산호비부의학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영양의학으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이에요. 우리 국내에 다 큰 병원들 가면은 웬만한 다 질병은 다 수술을 하거나 뭐 암이면 뭐 항암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산호비부 의학연구소는 영양으로 수술이나 항암 치료에 매달리지 않고 오로지 식이요법,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 영양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체의학병원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CPS,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사 편람전이에요. 처방전. 그 처방전에 유산화 제품이 이렇게 많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서 오면은 영양제를 처방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랑 또 다르죠. 약을 처방해주는 나라와 영양제를 처방해주는 나라. 예. 영양제를 처방해주는 나라인데 유산화의 제품이 저렇게 많이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의 TGA에 이렇게 보면은
유산화의 헬스팩이 또 약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약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만큼 의약품 제조시설로 등재가 되기는 더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춰진 회사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회사에서 유산화에 믿을 수 있는 제품 헬스팩,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열정과 에너지를 더하고자 이 사업 강의를 하기 전에 바로 헬스팩을 먹었습니다. 예.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우고 또 채우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고요. 바르는 영양제, 화장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의 1위가 영양제예요. 1위가 영양제, 2위가 화장품, 3위가 생활용품. 그러면은 먹고 바르고 비우고 다이어트 하는 그런 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 그러면 돈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1위가 영양제, 최고의 회사 유산화, 최고의 제품 유산화. 당연히 돈이 안 되겠어요?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라고 폴 제임 필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래 경제학자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 앞으로 돈이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이 웰니스 산업이다, 건강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책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출 시장 추이를 이렇게 쭉 봤더니요, 보니까 계속 좀 매출과 업체 수, 판매원 수 다 좀 줄었죠, 그렇죠? 그런데 후원 수당은 늘었어요, 그렇죠? 네, 신기해요. 후원 수당은 늘었어요. 영양제 시장이 돈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양제 시장이. 자, 업체별 3위 세계 매출 품목을 한번 볼게요. 자, 쭉 보니까 뭐 미국의 회사, 뭐 한국의 회사 다 보니까 다 뭐 생활용품, 건강식품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예. 유산화도 세계 매출 품목의 현황이 다 헬스팩, 건강식품이에요. 보니까 총 30개 상위 품목 중에서 건강식품이 24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화장품이 5개, 17%, 생활용품이 1개, 3%. 그럼 여러분들, 내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그런데 영양제 회사를 선택을 하겠어요? 화장품 회사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영양제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영양제에 최고로 잘 만드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많은 업체가 건강식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를 이렇게 쭉 봤더니, 자, 6조 원을 지금 임박을 했어요.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다 하죠. 경기가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30년대에 한번 이렇게 봤더니 25조 원을 넘을 거래요. 예. 영양제 시장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 힘들다 이렇게 해도 영양제는 먹는다는 거예요. 예. 한번 뒤에 또 볼까요? 가장 많이 판매된 건강기능식품의 트렌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예전에는 저는 건강식품 먹기 전에 한약만 먹었어요. 한약. 영양제 이런 거 알은 저는 그냥 그 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홍삼, 뭐 이렇게 한약 이런 걸 먹었었는데, 제가 보니까 홍삼 시장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영양제, 뭐 장건강, 그 다음에 혈관건강, 다이어트, 기초영양 계속 상향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건강기능식품 3대 트렌드를 봤더니, 눈 건강을 가장 염려하는 소비자들은 늘어나면서 눈 건강이 39%래요. 예. 저도 눈영양제를 안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좀 침침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제가 밤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운전대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유산화 영양제를 많이 먹고 특히 비전엑스는 빼먹지 않고 눈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전에는 꼭 운전하려면 밤에 운전하려면 안경을 챙겨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깜빡하고서 안경을 안 챙겨 갔어요. 그런데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네? 몰랐어요. 정말로. 네. 그렇게 잘 챙겨 먹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노후 준비는 5060 이렇게 그 노후를 준비하는 5060 세대가 또 증가를 하면서 영양제를 또 찾는 사람들이 많고 또 셀프 메디케이션 스스로가 건강을 찾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선물해주고 뭐 누구를 사주고 이렇게 아니라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내 면역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가 찾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10가구 중에서 8가구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식품을 구매했고 또 2003년도 평균 구매액을 보니까 약 36만 원 정도가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봤더니 그때 한 뭐 27만 얼마 이렇게 됐는데 36만 원 평균 구매액이 이렇다 그럽니다. 각자 개인 평균 구매액. 자,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50명 정도의 연구진. 연구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으면 연구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네.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진 거 갖다가 팔면 편하거든요. 그리고서 그냥 싼 원료로 만들어다가 광고비 많이 들어서 팔면 편해요. 그런데 유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연구진들이 증가하고 여기에 또 계속 특허.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번호 10632-101 외우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이거 구글 검색에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연구진들이 많고 유산화는 미생물학, 세포학 마이로엔츠 박사님이 그래서 미생물에 관한 연구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해요. 그런데 이 분야의 선두주자잖아요, 유산화가. 그래서 유산화의 연구진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합니다. 유산화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곳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유산화의 연구진들을 뽑아서 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자, 10632-101 네, 미국 특허 바코드를 검색을 해봐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7년도에 특허를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승인을 받았고 언제까지? 2037년에 만기가 됩니다. 2037년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외치고 얘기를 해도 유산화에서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물질로 유산화는 이런 것들을 특허를 받았다. 이거 하나만 외쳐도 이 유산화의 제품으로 수입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20년간 계속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전문 서적이에요. 그렇게 매번 연구를 하고 또 특허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캐나다 보건복지부에서 4년마다 발간된 이 책에 유산화가 1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수천 개의 회사 중에서 당당히 1위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책에 교보문고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TV에서 이런 책을 참고 자료로 영양제를 선택해서 먹으려면 이런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선택해서 먹어라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자, 챗GPT가 이 영양제 비교 분석 가이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챗GPT라는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요즘에 이렇게 챗GPT 하나 하고서 한번 책을 한번 보시고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캐나다 정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영양제 비교 분석 가이드 아까 그 책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챗 GPT가 AI죠, AI. 컴퓨터예요. 인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AI가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가이드는 다양한 영양제 브랜드와 제품을 성분, 품질, 효과 등 여러 기준에 따라서 비교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별점 체계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영양제의 성분, 효능, 안전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 또 그러면 이 자료에서 가장 효능이 좋고 안전한 제품을 추천해 준다면 어떤 걸 추천해 줄래?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높은 별점을 받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성분의 품질, 효능, 안전성, 제조 과정 등 여러 기준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위 가이드북의 내용에서 유산화라는 회사의 제품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해당 가이드에서 유산화 제품이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높은 별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가이드를 참고하여 유산화 제품의 평가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AI가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구글이나 이렇게 이걸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질문해 보면 또 내가 궁금한 것들 또 대답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챗 GPT가 발달을 하면서 AI가 발달하면서 거짓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가장 사랑받고 있는 최고의 누트리션 종합 영양제가 이 책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스팩과 그다음에 이제 뉴트리밀 액티브가 2023년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의 대상을 받았어요. 유산화에서 2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 되게 중요하죠. 어떤 기관에서 시상을 했는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런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에요? 네, 국가기관들이에요. 이런 기관에서 시상을 했는데 유산화가 2관왕을 했습니다. 2관왕을 했어요. 자, 이정우 선수 다 아시죠? 예. 최근에 어떤 분이 막 이정우 선수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이정우 선수 팬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안 갔는데 그 막 야구도 보러 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휴대폰에서 꺼내서 이런 선수가 당신이 좋아하는 이 이정우 선수가 유산화 제품을 먹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헬스팩을 하나 주문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몸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럴 때 마음껏 얼른 홍보를 하셔야 돼요. 주변에. 예. 왜냐하면은 어느 기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후원을 또 안 하게 되거든요. 지금 후원하고 있을 때, 지금 몸값이 높을 때 부지런히 제품을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우 선수 이렇게 유산화를 응원하고 있고요. 또 KT 위즈 공식 뉴트리션 후원사로서 또 유산화가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 전 세계 수천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그런 엘리트 선수들한테 제품을 후원하고 있고 유산화 제품을 후원받으면서 또 많이 본인들의 기량을 높이고 좋은 성적을 또 거두고 있죠.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무거나 먹지를 않잖아요. 본인의 몸이 재산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본인의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선택합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 수천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후원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걸 그대로. 나이와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혼자 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혼자 미국 컨벤션에 떨렁떨렁 갔다가 그 다음번에는 12명, 그 다음번에는 50명, 그 다음번에는 또 100명.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저는 로또 번호라고 생각합니다. 로또를 샀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예.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산화 회원 가입하면서 저는 이 번호가 로또 번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쩌면 내가 선택을 잘했는지, 예. 제 코드예요. 자, 자식들한테, 손자한테, 증손자한테 무한 상속이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예요. 예. 상속할 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진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받았거든요. 예.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근데 뭐라도 좀 상속이라도 받는 사람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근데 나는 못 받아도 자식들한테 상속할 코드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상속세나 이런 것도 안 돼도 되잖아요. 자, 타 회사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유산화는 주급을 줍니다. 주정산 주지급을 주는데 마감 없는 자녀 실적이 이월이 돼요. 거의 다 월급 받았잖아요. 주급 받기 전에. 그때 유산화는 매주 주급을 줘요. 네. 그리고 1년에 52주 13개월 동안의 주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한 깊이 평생 내 자리를 차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타회사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나로부터 몇 대까지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 아래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한 깊이가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유산화는 무한 깊이가 이렇게 인정이 되고 평생 내 자리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이렇게 10번째든 100번째든 1000번째든 그 사람들이 먹고 쓰는 샴푸 하나든 뭐 헬스팩 하나든 모든 것들을 먹고 쓰고 하는 모든 포인트가 공유가 돼요. 예. 그런데 그 공유되는 게 멈춰버리는 회사보다도 계속 끝에까지 공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예. 유산화는 그렇게 공평한 그런 회사이고요. 직급 마케팅이 없는 회사. 예. 수입의 성장이 곧 직급 성장인 거예요. 유산화는. 근데 어떤 회사들은 그냥 직급부터 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분을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을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같이 수당이 뭐 2만 원, 3만 원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소개를 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에 이 사람을 잘 후원을 하고 후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수입이 성장을 하잖아요. 수입이 상향되면 거기에서 저에게 15%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평생 이 사람 그냥 한 명만 잘 소개하고 후원을 해도 나에게 15%의 보너스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의 거에서 뺏어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로 너가 열심히 후원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소득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15%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생 매칭 보너스는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이 소개자 보너스 주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기간을 정해놨어요. 언제까지만 줄게 막 이렇게. 근데 유산화는 평생 주잖아요. 그래서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자, 공정한 수당. 타 회사는 3%, 6%, 9%, 20% 이렇게 줍니다. 예. 그런데 유산화는 누구나 똑같이 20%. 예. 지금 이제 가입한 신규 리더나 오랫동안 했던 최고 리더나 누구나 똑같이 20%를 줘요. 자, 딱 봐도 어떤 게 더 공정합니까? 누구나 똑같이 20% 주는 게 훨씬 더 공정하지요. 예, 공정하게 누구나 보너스까지 3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복 매출을 인정해 줍니다. 중복이라는 것은 줬는데 또 준다는 거예요. 예. 월급 한 번 줬는데 또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중복이에요. 자, 나의 1번, 2번, 3번은 3번에서 제가 이렇게
좌우 점수가 있잖아요. 좌우 점수에 소실적에서 20%를 줘요. 그런데 다시 또 소실적과 대실적을 더해서 한 번 더 일본에서 또 줍니다. 줬는데 또 줘요. 이게 중복 매출이에요. 이게 코드가 하나로 시작하는 회사와 세 개로 시작하는 회사가 달라요. 예.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자, 타 회사는 이렇게 기존 신규와 기존 리더가 탑 리더를 바치는 구조. 그런데 유산하는 탑 리더가 1번, 2번, 3번은 내가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있는데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코드가 생기면 내가 1번을 열심히 잘 키웠어요. 열심히 잘 키웠더니 회사에서 하나를 또 더 줍니다. 예. 그때 나는 그 코드를 가지고 나의 파트너 밑에 가서 또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 리더가 다시 기존 신규 리더를 아래에서 받치는 구조가 또 됩니다. 예. 다르죠.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자, 배가의 법칙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내가 혼자 해서 한 사람을 소개했더니 2명이 됩니다. 그리고 매달 이렇게 한 명씩을 소개를 했던 8명이 한 사람씩만 소개를 했더니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에 각자 한 사람씩 소개를 했더니 4,096명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4,096명?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자, 여기서 10분의 1만 해도 409명이 되고요. 여기서 또 반만 해도 204명이 됩니다.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작하면 쉬워요. 시작하면 만들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자, 저는 이 비즈니스를 빌딩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저의 1번, 2번, 3번에 김이 박최라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우연히 그냥 커피숍에서 아는 사람 이렇게 3명을 이렇게 호언을 해서 한 라인을 이렇게 완성을 했더니 이 한 라인이 5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500만 원이면 유산에서 골드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골드 수입은 건물에서 15억 이상의 건물주가 받는 임대소득과 같아요. 내가 골드다. 골드 직급을 받으면 나는 15억 이상의 건물주예요. 아파트 그냥 청주 기준으로 할게요. 아파트 5억짜리 세 채가 돼요. 5억짜리 세 채, 한 채도 아니고 한 채도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 끼고 못 끼고 겨우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오로지 5억짜리가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렇게 내 라인을 다 완성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60억 이상의 건물주가 됐어요. 저 60억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60억 이상의 건물주를 만큼의 그런 소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네, 유산하는 한계 없는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빌딩을 세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보너스가 있어요. 아까 평생 매칭 보너스 했고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다양한 여행 보너스는 내가 조금씩 성장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입니다. 자, 회사가 하는 일은 계속 아까 150명 이상의 연구진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을 관리하며 발생되는 수입을 회원과 공유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용하는 브랜드를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쓰고 있는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화장품, 다이어트 하는 제품들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산을 시작하면서 저의 꿈판이에요. 꿈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나누고 기부하고 누리는 삶을 좀 살자. 그리고 꿈판을 정해놓고 꿈판을 만들어 놓고 꿈을 포기하는 겁쟁이는 되지 말자. 안 될 거라는 주변의 조언을 듣지 말자. 함께 하자 했으면 말에 책임을 지자. 이런 각오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꿈판을 쳐다보고 또 마음 다지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 화장대 위에다가 제가 항상 걸어놓고 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누고 기부고 누리는 삶,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차, 또 살고 싶은 집, 또 가족들과 이렇게 또 골프도 치고 시간적으로 또 여유도 또 즐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또 시간이 있어도 저는 또 취미생활도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 아들과 며느리와 또 저랑 남이 또 골프도 한 번씩 즐기기도 합니다. 지금은 처음에 왜 엄마가 저런 걸 하나, 우리 와이프가 왜 이상한 데 빠졌나 이렇게 얘기하더니 모두가 저를 응원해주는 찐 유산화 팬이 됐습니다. 그로잉업하고서 사진을 찍고 있죠. 예, 그리고 저희 가족, 저희 자매들이 또 저 제주도에 또 여행 가서 함께 찍으면서 이 유산화를 통해서 여행을 가면서 가족들이 또 형제 자매가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예, 아마 유산화가 아니었으면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원래 가까이 있는 가족들하고도 연락도 잘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더 끈끈해진 그런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중반에 있는 지금 제 모습, 예,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내가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행복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유산화로 이렇게 또 가족과 또 아들과 남편과 아들과 또 언니와 동생과 이렇게 여행도 함께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이렇게 유산화로 가는 그런 여행입니다. 예. 금방 그 사진 있죠. 저 딸입니다. 딸이 5살 때 유치원에서 기차 여행을 갔는데요. 제가 그때 포장마차를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포장마차를 하면서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했어요. 옆에 아이들은 간식도 먹고 과자도 먹고 있는데 저희 아이만 뚱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다음 날에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 사진이 딱 있어요. 저 사진을 붙들고 정말 딸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여행을 시켜주마.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파리, 스위스 1년에 크리스마스 때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꿈을 이뤘어요. 네. 딸이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저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평생 함께할 인생 동반자들이에요. 친구들. 인생에 내가 80, 70 돼서 90 돼서 인생에 가장 이렇게 함께 할 친구가 있다면 가장 부자라고 하잖아요. 유산화로 부자가 됐죠. 친구들도 있죠. 정말 저는 부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를 소개한 그 친구가 이렇게 루비 트로피를 들고 오든 아이드라는 행사장에 갔었어요. 그 트로피를 뺏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서 또 꿈을 이루겠다고. 유산의 가장 첫 직급이 히어로거든요. 그런데 저랑 꿈이 같은 돌멩이가 있더라고요. 돌멩이도 꿈이 있더라고요. 저랑 같더라고요. 그 꿈이 다이아더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예. 자기 인생에 물음표 던지지 않고 그냥 느낌표만 던졌어요. 난 될 거다. 난 반드시 될 거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만한 건 바로 나는 쓸만한 나를 쓸만하게 만들면서 살고 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쓸만한 건 애들도 남편도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니 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쓸만함을, 나는 나의 쓸만함을 스스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쓸만한 나를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애들을 남편을 써서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는 아직 가치 있어, 난 아직 쓸모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하세요. 나의 쓸모를 증명해 주는 일이 꿈의 첫걸음입니다. 예. 이렇게 애벌레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날개를 품고 있습니다. 번데기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서 멋진 이렇게 무늬의 날개가 생깁니다. 사람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날개를 품고 있어요. 이렇게 실패와 역경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 멋진 성공의 날개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의 멋진 성공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성공의 날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의 배움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여 성공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이 비즈니스, 그게 바로 유산화입니다. 유산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